네, 여러분 YBM 실전 토익 RC 천재 박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파트 7을 드디어 나가는 날이에요. 파트 7 테스트 1회하고 2회에서 오늘은 단일 지문 중에 신유형이라고 해서 개정된 토익 1회로 새롭게 추가된 그거 두 지문하고요. 이중 지문 있어. 우리 이중이들. 더블 패시지라 그래서 76, 176에서 180 하나, 181에서 185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거든요. 토익에서. 근데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또 3중이가 나와. 트리플 패시지가 지문 3개 붙은 거. 근데 3중 지문은 첫날서부터 하면 아이고 영상 꺼버려 이럴까 봐. 이제 오늘 첫 강에는 87 첫 강에는 이중 지문 요약해서 읽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강서부터 또 3중이도 알차게 들어갈 겁니다. 간단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엄청난 시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속독의 힘이 아주 요구가 됩니다. 왜냐면 75분의 RC 시간 동안에 5분 동안 올만 카드 마킹 시간 제하면 아주 그냥 70분 동안에 미친 듯이 읽어야 돼요. 근데 더군다나 파트 7은 그냥 파트 7만 있는 게 아니고 5, 6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집중력은 온데간데 사라졌을 때 만나는 파트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이자 집중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읽는 정독은 당연히 와전하지 않고 글을 정확히 읽는 해석 능력은 당연히 서포트가 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빠르게 읽는 것도 크나큰 능력이라고 보여줍니다. 보기를 하나하나 읽는 건 진짜 비추입니다. ABCD 보기 사지선다 보기가 달리고요. 문제는 2개짜리 문제가 붙는 지문도 있고 3개, 4개, 이중과 3중 지문은 5개의 문제가 붙지만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보기를 하나하나 애지중지 다 읽어서 하나하나 줄거면서 대입하시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보기를 하나하나 대입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만약에 A가 답이면 BCD는 오답이란 얘기인데 이 BCD의 오답의 정보가 지문 안에 있는 걸 약간 꼬아서 오답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존재조차 안 하는 허구의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보기가. 근데 허구를 왜 찾는 거야? 있지도 않은 거를. 그러니까 이럴 확률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허구 정보는 읽어봤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기를 읽고 하나씩 대입하는 건 비추이고요. 또 독해 지문에 문제가 딸려있을 때 독해 지문에 어딘가에 써져 있던 영어 단어가 독해 지문의 보기상에 있는 단어랑은 동의어로 교체되는 게 매우 심합니다. AC834에도 이런 게 심하죠. 패러프레이징 이라 그래서 어휘를 재표현하는 게 되게 심합니다. 또 질문을 먼저 읽는 것보다는 저는 지문을 요약해서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질문을 먼저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건 알고 있어요. 지문을 딱 보자마자 한숨 한번 쉬어준 다음에 심기일전하여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질문을 싹싹싹 지문을 읽으면서 저거 되게 싫어합니다. 문제가 항상 문제가 세팅된 순서에 따라서 지문의 정답이 나오는 순서도 단락별로 똑같고 이렇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갖다 미리 읽으면 그 문제의 내용을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문제는 다 다른 정보를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가 설령 3, 4개짜리가 딸려있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문제 먼저 읽는 건 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대신에 지문은 하나의 독해 지문은 그 독해 지문상의 내용이 스토리라는 게 있죠. 이야기의 전개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흐름이 있는 글을 먼저 읽어주셔야 각인력이 더 오래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문을 먼저 읽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팟7도 동의어 변환이 심하고요. 각종 지문 중에서 아티클 제일 꼴보기 싫잖아.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신문 기사글이야. 세상 재미없다. 진짜 너무 재미없어. 남의 회사 소식은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근데 진짜 어려워. 2중이랑 3중이는 반드시 시간 안에 푸는 것이 좋다. 얘들이 종이값 아끼려고 지문이 2, 3개 붙은 게 아닐 거란 말이지. 그래서 2중하고 3중 지문은 결국에는 지문이 2개 아니면 3개인데 그 지문들끼리 연관성이 있는 지문들이 다 엮여 있다 보니까 한 지문만 미친 듯이 파서는 정답이 안 나오고 2, 3 지문을 같이 다 연계해서 푸는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몸값이 높겠죠. 채점 기준상 절대 안 찍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린 첫 번째 지문은 172에서 175번 Refer to the following letter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편지 끌이든 뭐든 글의 속성을 꼭 읽어요. 글의 속성은 꼭 읽어요. 꼭. 예.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PPT 화면에 이렇게 타이핑해서 옮겨 놓은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그 우리 YBM 문제집에서는 한 종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뜯어집니다. 뜯어지지만 한 글입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예, 그렇죠. 안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72에서 75번까지 네 문제가 딸려 있습니다. 보통은 많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잡 오프닝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읽어야지. 읽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가서 어떤 최근의 성취도를 이 사람이 언급했나. 읽어야지. 다시 싹싹 다 이렇게 하시면 진짜 헷갈립니다. 되게 오래 걸리고 차라리 읽은데 또 읽는 것도 시간 낭비를 줄이고 저처럼 먼저 읽을 부분을 읽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단 저도 천재 및 알파고가 아닌지라 비루한 기억력으로 인해 엄청난 비루한 기억력을 자랑하고요. 이걸 언제 다 읽어 이거를 다 못 읽죠. 저는 글을 압축해서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편집글은 발수신자 정보는 꼭 확인하고요.
이런 사람의 이름한테 보냈구나. 이 사람이 hiring manager, 고용 매니저구나. 고용 매니저한테 볼 일이 있나 보다. 그 사람이 속한 기업의 이름이 Taylor Chemist, 맨체스터 테일러 케미스트구나. 거기다가 고용 매니저한테 볼 일이 있어서 썼구나. 이거 먼저 읽고요. 저는 모든 글은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 6 때부터 제가 서론은 꼭 읽으라고 말씀드렸었죠. 서론의 두어 줄은 읽고요. 맨 끝에 결론도 읽을 거고요. 저는 각 문단의 첫 줄과 끝 줄을 굉장히 소중하게 읽습니다. 지문이 길어질수록 각 문단의 첫 줄과 끝 줄을 읽으면 내용이 압축이 돼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그거에 대해서 물론 정답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거로 다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굵직한 흐름을 잡게 된다는 얘기예요. 읽으면. 엘빈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테일러 케미스트. 귀한의 그 테일러 케미스트 맨체스터 그 흉 스트리트 지점에서 일했었던 그 부장직 그 파마시스트 약사이자 저의 이전 former coworker 동료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suggested 제안하더군요. 제가 get in touch with you 연락을 좀 해보라고 귀하에게 뭐에 있어서 pharmacist opening at the Thomas Street 위치의 지점에 약국이 또 하나 열린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이전 동료이자 귀한의 회사 그 맨체스터 지사에서 일했던 제 친구인 알벤 캠벨이가 연락하라고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단 끝줄에 I have enclosed my CV curriculum vitae라고 하는 이 어휘는 그 CV는 이력서입니다. resume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제 이력서를 좀 보시라고 동봉해 놨습니다. 입사 지원입니다. 네, 입사 지원했는데 이 약국에 대해서 알게 된 이유가 경로가 앨번 캠벨인가 뭔가 걔가 알려준 것 같아요. 동료가요. As you will see in the education and experience sections on my CV, 제 이력서 그 experience 경력이나 education 학력 부분에서 보다시피 I'm fully qualified pharmacist. 저는 엄청나게 빵빵한 자질을 갖춘 진짜 대단한 pharmacist입니다. 자기 입으로 저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지.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또 읽어봐야지. Past year, 작년에 I was even able to streamline our inventory procedure. 저희 그 재고 정리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그걸 간소화시켜가지고요. 그래가지고 it takes nearly 30% less time than before. 이전보다 30% 정도 시간 절감 효과가 생겼고요. Received special recognition. 특별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 상사로부터 이러한 accomplishment, 업무 성취도에 대해서 큰 인정을 받았었죠, 제가. 세 번째입니다. 첫 줄. Additionally, 더욱이 I have long admired, 오랫동안 감탄해왔고 정말 존경해왔습니다. 귀한의 회사 테일러사가 focus on, 집중하는 거, 고객의 케어에, 고객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돌보는 거에 그렇게 신경 많이 쓰시는 거에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제가 존경을 마지못해 해왔습니다. 머금지 않고 어쩌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니까 It would be a pleasure to exercise my skills as part of a business with such similar values. 이런 비슷한 유사한 가치를 가진 이런 기업에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갖다 펼쳐 보일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네. 뽑아달라고. 어쨌든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력서 넣은 사람인 거 확실하고요. 이력서 넣은 사람이로 지인에 의해서 알게 됐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 회사의 고용 매니저한테 지금 입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는 잘난 척을 빵빵하게 해주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잘난 척한 거에 대한 실질적인 예시로 지가 일하고 있는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작년에 자기가 일을 간소화 처리는 일 처리 방식을 갖다 지가 개발해갖고 그게 30% 일 시간 단축을 해주면서 엄청난 칭찬을 받았다. 성취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는 오랫동안 이 회사를 존경해온 이유가 고객 케어를 정말 잘하는 회사라는 거. 그게 내 가치와도 일맥상통하니까 정말 일하고 싶소만 이러고 끝난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in short, 요컨대 I believe that I'm an ideal candidate. 이 직업에 저는 정말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연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오후 시간에는 다 되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글의 발신자는 job opening, 공석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가? 그 업계 출간물에서 프리랜서 리크루터 채용자로부터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게 아니라 캠벨 씨, 이전에 나의 former coworker, 동료, 다른 말로 acquaintance, 지인으로부터 정답이 D가 나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coworker이나 colleague로 써지지 않았죠. 동료, 지인으로 바뀌었죠. 이런 걸 paraphrasing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가 바뀌는 걸 갖고 노실 줄 알아야 보기도 읽고 대입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힘듭니다. 결국에 독해도 소위 말하는 독해빨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어휘력이 있어야 됩니다. What recent achievement? achievement는 성취, 업적이죠. 어떤 업적을 최근에 이 사람이 언급하였는가? 아까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30%의 시간이 단축이 됐어. 저희가 그 재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프로시저를 갖다가 제가 스트림라인 간소화시켰고 이로 인해서 작년에 제가 이거 하면서 일 처리하는 게 30% 정도 단축이 되면서 정말 저희 매니저한테 제가 특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chievement라는 단어로 나오지 않았고 동의어로 아마 나왔었을 겁니다. 동의어로 accomplishments로 나와 있었습니다. 각 문단의 첫 줄과 끝 줄을 잘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동의어 나오는 걸 기억을 더듬어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 D였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자격증을 받았다.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트레이닝했다. 새로운 자재와 재료를 디자인했다. 이게 아니라 일처리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스트림라인, 일 시간을 단축시켰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근데 막상 뚜껑 까보면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 테일러 케미스트 오브 맨체스터. 이 글의 수신자인 고용 매니저가 일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 곳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전 테일러 업체를 세 번째 문단 첫 줄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오랜 시간 동안 존경했어요. 커스터머 케어를 하는 걸 가장 신경 많이 쓰시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거 말고 연기 없어 나는. 봉급을 정말 엄청나게 이례적으로 많이 준다. 혹은 브랜치들이 병원에 다 위치해 있다. 잡 애플리컨트들이 시험을 봐야 된다. 이거 어디서 읽었어요? 읽지 않은 걸 갖다가 일부러 찾는 행동보다는 내가 읽은 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걸 골라주시는 것이 핵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은 건데요. priority라는 단어가 원래 우선순위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동사예요. 우선순위에 둔다. 고객 서비스를. 그러니까 고객을 케어하는 거. 그걸 굉장히 우선적으로 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B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75번 문장 넣기 문제. 요게 문장 넣는 위치 고르는 문제가 신유형으로 개정된 이후로 들어갔던 문제이고 딱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겁니다. 단일 지문에서. Which of the positions marked 1, 2, 3, and 4 지문 내에서 1, 2, 3, 4번으로 마킹이 표시되어 있는 그 포지션 위치에서 다음의 sentence가 어디에 제일 잘 속하는가라는 위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 편의 문장은 I have worked for the last 4 years at APK Pharmacy in Stockport. 스톡포트에서 있는 그 지역에 있는 APK 제약사에서 제가 4년째 have PP는 현재 완료니까 과거 전까지 해오는 거니까 4년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디다 넣을지 한번 골라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문장을 넣는 위치 문제는 여러분 바로 뒤에 문장이 큰 힌트가 됩니다. 뒤에 문장이 큰 힌트를 잡고 뒤에 문장하고 개연성이 있으면 정답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뒤에 문장 보고 헷갈리면 앞에 문장이 서브가 될 겁니다. 자, 빈칸 뒤에 문장을 봤을 때 1번 자리 저는 정말 적임자야 이래 놓고 1번 자리 뒤에 My daily duties there 정답 나왔네. 어떻게 봐요? 1번인데. there은 장소를 유발합니다. 장소를 받아치면서 그곳에서의 제 일상적인 업무는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서의 제 업무는요 라고 하기에는 1번 자리 앞쪽에 어디에도 자기가 속한 장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장소인지 아마 기업 이름이 나오고 여기서의 제 업무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 역시 뒤에 문장이 중요하군요. 2번도 봐봐요. 장소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자기의 업무 성취도를 얘기했을 뿐이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This must be achieved not just through medication 약 뿐만 아니라 through kindness, 친절, 인내, 소통 이런 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고객 서비스의 한 단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모자라니. 그 다음에 4번 자리 뒤에 보면 말이 없어. 이메일 주거나 전화 주세 이거 말고 없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답상 가장 잘 들어가야 될 부분 75번의 문장으로 정답 들어가야 될 부분은 제가 봤을 때 1번이 아닌가. 그래서 지네 회사 이름 지가 지금 속해 있는 회사 이름을 얘기해야 그거를 there로 받아칠 수 있지 않나. 역시 뒤에 문장이 중요합니다. 72번 D, 73번 A, 74번 B, 75번 A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번호가 181에서 185 letter and email 지문이 두 개가 딸리는 이중 지문입니다. 편지 끌이든 이메일이든 발수신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지문은 발수신자 정보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고요. 5문제가 딸릴 겁니다. 이중 지문이다 보니까 5문제 딸릴 때 두 지문의 연계형이라 그래서 위아래 지문 같이 봐야 되는 정보 빼박이로 하나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 몇 번째 문제인지 미리 유추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는 스토리라인을 잡아서 먼저 간소화시켜서 읽겠습니다. 이중지문도 똑같습니다. 마리나 위테컬이라는 사람이 Quick Rent Customer Service 쪽으로 글을 썼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보통 글을 쓸 때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 자문을 구하든가 불평을 하든가 뭐 불만을 제기하든가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 정확하게 쓴 걸 명시하진 않았어요. 누구든 관련된 사람 보세요. 이렇게 한 거죠. 자, 서론을 읽겠습니다. On Friday, August 11th에 8월 11일 금요일 날 제가 니네 퀵렌트사에서 차량을 대여했어요. 동료들하고 출장 가려고다가, 응? 그리고 제가 리저브 했죠. 카를 온라인으로 2주 전에. 그래서 확인 번호도 받았어. 내가 컨퍼메이션 예약 확인 번호 39LEWK도 그만 읽겠습니다. 각 문단의 첫 줄과 끝줄 위주로 읽습니다. 두 번째 문단 Upon our arrival 도착하면서 보니까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mid-size 중형 사이즈의 세단 차량이 우리가 예약한 차량이 없던데 이용이 안 되던데 열받았어. 지금 상당히 열받았어.
컴팩트 사이즈나 아니면은 뭐 업그레이드 하라는데 돈 내라던데? 돈을 내라고? 이 문단 끝줄. The clerk informed me that I could pay more. 돈을 더 내래. 돈 때문에 굉장히 화났어 지금. larger vehicle 돈 내래? 돈 내래. 자, 마지막 결론. 결론은 좀 더 꼼꼼하게 읽습니다. I'm writing now. 제가 지금 왜 쓰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글을.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ask that you reimburse us. extra money. 돈 더 깨진 거 빨리 보상해. 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글의 목적은. My company has been a member of the Quick Rent Priority Club for 3 years. 3년째 내가 우대 클럽에 거기 멤버야. 니네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알았어. 자, 이번에는 그래서 차마 답장 안 할 수가 없는 바 고객 서비스 측에서 마리나 씨에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밑에 것이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alert me to your experience renting with QuickRent. 퀵렌트사하고 렌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신의 경험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한테 경고할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I'm sorry to hear that you were not able to receive the car you reserved. 예약한 차량을 못 받으셨다니까 정말 유감스럽기 짝이 없어요. Using the confirmation number that you provided. 제공하신 그 confirmation number를 이용해서 저희가 reservation 현황을 좀 살펴봤고요. 그만 읽겠습니다. 처음에 3줄 정도를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은 거에 대해서는 업체 쪽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귀하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예약 확인용 번호, 주신 번호로 저희가 조회를 해봤습니다. 라는 걸 하나 읽었고요. 두 번째 문단. In light of your experience and as a thank you for being such a valuable customer.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저의 귀한 단골 고객님이 돼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시이자 이번 경험에 대해서 미루어 보아 견지해 보아 이런 부분에 비춰서 I'd also like to present you. present 여기서 발표하다가 아니고 제시하다는 것 같아요. 제시해 드리고 싶네요. $20에 달하는 voucher 상품권을 future rental with us. 우리랑 다음에 렌털 이용하실 때 이용하시라고 드리고 싶소만. 예. 그 다음에 알겠고 직접 제시하든지 아니면은 유니크 코드를 입력하셔도 쓸 수 있어요. 쿠폰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피드백 감사드리고요. I will certainly pass along your email. 이 이메일 내용을 기꺼이 당연히 시애틀 지사 매니저한테 보내겠습니다. 왜 거기를 보낼까? 왜 거기를 보낼까? 지점이 여러 곳이 있는데도 시애틀 지점장한테도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고객이 차량을 대여한 지사가 시애틀 쪽인가 봅니다. 81번. 왜 위테커 씨는 letter, 편지 글, 첫 번째 글을 썼는가? ABCD 보기 중에서 아까 뭐라더라? 돈 달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 엑스트라 머니 깨진 거. 다 달라고 아니고 엑스트라 머니. 추가 금액 깨진 거에 대해서 돈 달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partial refund. 부분 환불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served car. 예약된 차량의 사이즈를 변경하려는 걸 자기 쪽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priority club 멤버십 3년째 갖고 있다 그랬지 이제 와서 신청하는 거 아닌 것 같고요. 훌륭한 고객 도움에 대해서 리포트 해주려고 보고해 줄 거 아닌 것 같아요. reserved가 기본적으로 reserved car로 나왔었죠. 차량에 대한 대여로요.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서 car you reserved가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지문에서도 reserved car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대여하는 거니까 차량을 갖다가 대여한다는 느낌으로 예약한다는 느낌을 봤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란 느낌의 내성적이고 이런 식의 성향 묘사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모이데일드는 억제 보류성의 느낌이 있고 메인테인드는 유지성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ordered 주문한 거죠. 그런 서비스를요. 차량 대여 서비스를. 그 다음에 83번 What did Mr. Song use to look up Ms. Whittaker's reservation? Mr. Song이 누구냐면은 그 두 번째 이메일 발신자이십니다. 고객 서비스부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Miss Whittaker 언니의 reservation 예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살펴보고 뭘 확인했는가? 아까 그랬었는데 분명히 reservation 저희가 look up 한번 해봤습니다. 주신 confirmation number를 이용해서 그게 두 번째 이메일의 상단에 두세 줄 읽을 때 나왔었을 텐데 분명히 신용카드 번호 어디서 읽었어요? 거래 날짜는요. 풀네임은 어디서 나왔죠? 읽은 걸 갖다 정답으로 밀어 넣는 힘이 필요한데 그걸 되게 두렵고 약간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나머지를 하나씩 찾으시니까 더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 84번. 두 번째 이메일 발신자 미스터 송 씨가 웨이테걸 씨한테 뭘 주었는가? 20% 버추얼 줬습니다. 그건 이제 이 20% 버추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분명히 향후에 future rental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라 그랬죠. virtual이란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지만 그 virtual이 accommodation, 숙박시설은 아니죠. 향후에 차량 대여에 의해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금액의 느낌으로 크레딧이 나온 겁니다. 단어가 교체되었습니다. virtual이 나왔지만 virtual의 대용으로 오히려 크레딧, 정답이 C가 되는 거죠. future rental이 그대로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85번. 저희가 읽은 장소는 그린빌도 아니고 피오리아도 아니고요. 뉴욕시티도 아니죠. 시애틀 쪽 매니저한테도 보내겠어요. 이거 말고 뭐 읽었어? 그러니까 정답은 시애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동요 정리는 항상 리뷰하시고 요렇게 요래요래 정답이 나옵니다. 단어가 교체가 많이 되죠.
이번에 테스트 2회인데요. 신유형 중에 하나인 채팅창입니다. 보시다시피 온라인 챗 디스커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온라인 챗 디스커션은 3인이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말고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텍스트 메시지가 되면 둘이 더 주고받아서 텍스트 메시지가 좀 더 짧습니다. 온라인 챗 디스커션이 좀 더 길어요. 쓸데없이. 남의 채팅창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라인 채팅창만큼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채팅창만큼은 3명이서 등장하다 보니까 누가 말을 주도하는지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인이 등장하는 온라인 채팅창만큼은 질문 자체에서 누구에 대한 질문인지는 압축해놓고 읽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이 다 다른 사람들이 꼽사리로 막 끼면서 대화를 하니까 이게 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커주얼 씨가 왜 채팅을 시작하는가, 이 사람이 왜 채팅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론스키 사람 이름 또 나옵니다. 프론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difficult 어려운 점이 뭐라 그랬는가? Sterling employed라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 이름이 이 사람에 대한 문제 하나, 이 사람에 대한 문제 하나 나왔다. 이 정도는 일단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나오네요. 요거 신유형인데요. Go ahead라는 문장이 따옴표 보이시죠? LC에도 이런 거 하나 나오죠? 화자의 의도 묻기. 얘 이런 말 왜 한 거니? 11시 41분에. 되게 짜증나네 또. 이런 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프론스키하고 미스 백이 어느 부서에서 일할 것 같은가? 맞죠? 이 문제는 외우긴 힘들지만 프론스키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프론스키가 미스 백이라고 하는 언니랑 같이 있는 부서, 그걸 두 개 먼저 잡는 걸로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 관련된 문제가 두 개나 있었죠. 이 사람이 이 채팅을 왜 시작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한 특정 말의 의도. 이렇게 두 개로 합치게 되겠습니다. 자, 네. 되게 기네요. 이 사람 말 시작한 거 맞네요. Do you two, 너희 두 명, have a minute to chat? 수다 떨 시간 있니? I wanted to check on how the Sterling Juice account is coming along. account가 계정이나 계좌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처리 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스톨링 주스 건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니? 어떻게 돼가고 있니? Sure, 얘기할 시간 있고요. It's going well.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어떤 건을 맡은 사업 건에 대해서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진척을 물어본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채팅을 시작한 이유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다가 자, 프론스키 씨가 말하는 걸 유발하기 바로 앞에 점에서 Any problems working with Sterling so far? 스톨링 업체하고 일하는 데서도 문제점 없었니? 그랬더니 프론스키가 어려움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Just that it takes them a long time to reply when we email them. 우리가 걔들한테 이메일 보내면 답장 오는데 5만 년 걸리는 거 빼고는 뭐 답장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알겠어. 이름을 나왔어요. 그 다음에 11시 41분에 go ahead. 여기에 따옴표 지금 물어봤었죠. 자, 요거의 말의 의도를 물어보는 거죠. 이 화자의 의도가 온라인 채팅창에서는 진짜 실제 채팅의 느낌이다 보니까 회화체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go ahead. 어서 해. 진행해. 이런 거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는가라는 말은 당연히 이 사람의 요 말만 갖고 모르죠. 앞 사람의 말을 받아쳐서 확률이 높습니다. 온라인 채팅창은. 앞 사람 말을 물어보니까 사브리나 백이라는 언니가 But we'd like to ask something about submitting expense report. 그 지출 내역서요. 그거 내는 거 있어서에 조금 물어볼 게 있어요. 여쭤볼게요. Go ahead. 해봐. 이거 한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go ahead는 물어볼 게 있는데요. 해?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 보니까 이런 말 나오잖아요. 물어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분이나 백언니가 뭐라 그러냐면 Finance is saying that 재정 부조에서 말하는데 모든 expense reports는 account service need your approval before they are submitted. account service 측에서 오는 모든 expense report에 대해서는 다 당신의 제출하기 전에 당신의 승인이 필요하다던데 맞아요? 우리는 그런 걸 저번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부서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account service 부서에서 내는 모든 expense는 앞으로 그렇게 하라. 알겠습니다. 64번 대화를 시작한 이유는 문서를 요청하거나 어떤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먼저 물어봤어요. 니네 두 명 나랑 채팅할 시간 있니? 어떻게 걔네 주스 건 어떻게 돼가? 이렇게 물어봐서 하우로 물어봤기 때문에 피드백을 자기가 보고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받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일의 친척, 최신 정보에 대해서 조금 receive, 정보를 얻으려고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프론스키 씨께서 어려움, 뭐 문제점 없니? 라고 물어보니까 걔네 이메일 보내면 답변 한참 있다 오는 거 빼고요.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잡으면 뭔가 설명이나 지시 안내상이 혼란스럽다. 혹은 사무실이 너무 멀다. 예산이 너무 낮다. 이게 아니라 they are slow, 느려 터졌다. 리스폰드 답변하는 게 연락 한번 가면은 삐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66번 go ahead. 그 전에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이거였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go ahead라고 얘기했으니까 질문해도 돼 라는 허가의 느낌으로 may ask a question. may는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가도 되거든요. 꼭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단어는 파이낸스 측에서 말하던데 앞으로는 어카운트 서비스 부서에서 나오는 모든 문서는 다 제출하기 전에 당신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요. 파이낸스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됐으니까 자기네들은 파이낸스가 아닌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짜증납니다. 근데 그 화자의 의도 묻기 문제 요거는 이 앞에 사람 말에서 따와가지고 그대로 비슷하게 가시면 어렵지 않죠. 자, 이중인데요. invoice and email입니다. 글의 속성 확인하면 테스트 2회에서 176에서 180번입니다. 반드시 지문을 먼저 읽어보시고 강사가 압축력 있게 읽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문을 먼저 읽어보시고 설명을 들으셔야 이 부분이 엑기스구나 라는 게 더 와닿으실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가 나왔군요. 저는 진짜 표가 신명이 날 대로 나잖아. 표는 진짜 좋아. 표는 정보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표는 두 지문 연계형을 찾기도 쉽지. 두 지문 연계형이 지문이 두 개가 다 깨알 같은 영어로만 써져 있으면 진짜 막 토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숫자 위주로 써 있고 이러면 이런 것들에서 나온다.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 정말 도움되고 좋은 거는 표는 여러분 보통 이 표 안에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표 위에 정보랑 표 바로 밑에 삐져나온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장난 없어. 표 바로 위에랑 밑에가 진짜 더럽게 중요합니다. 저는 거기를 진짜 많이 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니까 오피스 퍼니처 가구, 오피스 퍼니처 사무용품이 아니고 사무용 가구 그런 거 해주는 업체인 것 같아요. 공급하는 업체. 근데 dispatch date가 발송일. 배송일인데 발송일이 3월 30일 날 발송이 됐고 누구한테 보내주냐면은 얼굴 마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에 보내줍니다. 고객의 계정 번호는 706-70532, 주문 번호는 샵 DR4032. 그 다음에 이게 엄청나게 사재 낀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Payment will be automatically processed 7 days after the dispatch date. 진짜 중요하잖아. 지불은 자동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7일이 지난 후에요. 어떤 날로부터? dispatch date. 발송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불이 처리가 됩니다. 정답 나올걸? 때려주기도 한 문제 나올걸 여기서. 그러니까 3월 30일에서 일주일 후에 처리된다면 4월 초에 되면은 처리가 되는군요.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윌리엄 모발 씨한테 베리 컨트롤 씨께서 4월 5일 날 오더 넘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할 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가 봐요. We received our order of new office furniture late yesterday. 어저께 오후에 늦게 받았어요. I've just finished examining the package. 받은 물품은 점검하는 게 끝났고요. I'm afraid to report that it's not satisfactory. 만족스럽지가 않군요. 전혀. 이걸 좀 얘기를 하려고요. 각 문단의 첫 줄과 끝줄이 매우 중요하니까 첫 줄과 끝줄 읽기 전에 와 이렇게 기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PPT상 여기까지가 좀 붙어있고 지금 문단 갈린 거거든요. 아우 너무하네 진짜. 왜 이렇게 길어? 자 길수록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나 각 문단의 첫 줄과 끝줄만 읽어서는 길 때는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것만 갖고 남은 신기루와 이거는 매직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각 문단의 첫 줄과 끝줄 위주로 읽으시되 어차피 두 지문이 같이 나오는 이중 지문은 연계형을 뱉어낼 수밖에 없고요. 두 지문 연계형은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고유명사, 머리가 큰 대문자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숫자를 같이 찾아 나서시면서 추가 정보를 같이 미리 읽으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를 봤을 때 The invoice clearly states that we have been billed $899가 물려줬어요. Office chairs에 대해서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가격이? Looking at your catalog here. 여기 제품 카탈로그를 봤을 때는 제품 아이템 하나당 29.95달러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899가 나와요? 잘못됐어. 그 가격이. 이미 딴지를 걸만한 가격은 이 가격 899.10 이걸 연결하면 제품가 단가가 29.95가 아니라 49.95로 뻥튀기 돼 있어. 잘못 써진 거지. 수량 18개를 써져 있고 C432 아이템 코드명이야. 요거 하나가 잘못된 금액 견적이야. 요거 하나를 미리 잡아놔.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단 넘어가서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는 같은 문단이긴 하지만 와 진짜 길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When I spoke to you 문단의 끝줄 읽는 거야. 문단 끝줄. When I spoke to you too about its dimensions. dimensions는 치수나 크기 같은 거. 그거를 논하려고 내가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 You assured me that it was more than suitable for our purposes. 우리의 그거 갖고 있는 목적과 용도보다도 더 그 적절하게 딱 맞을 거라고서 해놓고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뭔가 크기가 안 맞는 제품이 또 하나 있나 보네. 첫 번째는 가격이 안 맞는 거 있고 두 번째는 크기가 안 맞아 지금.
뭔지 봤을 때 크기가 안 맞는 걸 봤을 때 그게 보니까 이건 것 같네요. 테이블. 회의실에다 늘 용도로 주문한 테이블인데 그게 너무 짧다. 진짜로. 설치하고 나니까 여기 의자가 들어가겠어 밑으로? 왜 이렇게 디멘션이 이 모양이야? 이 얘기한 거네 지금. 그러니까 돈을 잘못 물린 아까 샵 C43인지 뭔지 그 제품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뻥튀기 돼 있던 그 chairs 의자들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있는 게 테이블이 문제가 있습니다. 테이블은 크기가 문제가 있네요. 지수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끝에 세 줄도 읽겠습니다. 그럼 나 첫 줄 읽어야 되니까 As you can imagine, I'm extremely disappointed. 정말 엄청나게 실망한 건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고 맨 마지막에 사람의 끝에 결론은 한 두세 줄 읽어야 되는데요. 이런 말 내용 나왔네요. My colleague, 내 동료 Wayne Rawlings, 사람 이름 하나 나옵니다. He has agreed to phone you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그 사람이 너한테 전화할 겁니다. Discuss arrangements for picking up the table. 테이블을 수령해서 다시 보내갖고 받으시게끔 할 거고요. Delivering a larger one. 큰 걸로 보내죠. 테이블. 알겠습니다. 근데요, 그 테이블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왕에 읽으실 거면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읽는 부분만 봤을 때는. 테이블스가 아니죠. 테이블스 아닌 거 맞죠? 여기도요. 테이블스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잘못된 아이템 중에 아까 체어는 여러 체어였거든요. 그 금액이 많이 청구됐다는 거. 근데 테이블은 딱 하나만 주문한 거예요. 역시 이런 단복수의 힘이 중요한 게 보세요. 주문 수량에서 18개, 4개, 5개 다 S가 붙어야 됩니다. 제품을 따로 얘기할 때. 근데 얘만 하나야? 얘만 하나야? 그러면 그 테이블은 제가 유추해 보건데 X110번 이게 테이블일 겁니다. 왜냐면 하나 주문했으니까 테이블이라고 했겠죠. 테이블스가 아니고. 요런 데를 똑바로 읽는 분들이 잘하는 거죠. 괜찮죠? 이런 실수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읍시다. 이러고는. 자, What is true about the invoice? 송장에 대해서 맞는 것은 글쎄요. 딜리버리 어드레스가 있다. 어떻게 딜리버리 컴퍼니한테 연락한지 써져 있다. 자기네들 디스카운트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준다. It indicates that payment will be processed in April. D구나. 아까 디스패치 데이트 발송일이 3월 30일 표 밑에 삐져나온 소중한 고급 정보로서 뭐라 했더라? 페이먼트가 자동적으로 프로세스가 된다. After 7 days. 디스패치 날로부터 7 days 후에. 근데 3월 30일이라고 분명히 써 있었거든. 디스패치 날짜가. 그러면 거기서 7 더해봐. 4월 7일이지. 그러니까 4월에 처리가 된다라는 말로 돌려서 얘기한 거지. 이런다니까. 자, 역시 보기가 짧고 간결할수록 두 지문 연계형의 향기가 매우 높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 끝쪽 어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덕트가 고객 회사 이름이었죠. 얼그마스 디자인사에서 어떤 회사가 아니고 어떤 제품이 잘못 청구가 되었는가 금액이. 아까 뭐랬더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 899점이 뭔 얘기야? 지금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거 나와? 니네 카탈로그상에서 그거 제품 하나 단가 그러지 않는데 말이 돼 그게? 이렇게 하면서 난리 쳤거든. 그 899라는 금액을 그대로 표로 연결했을 때 C43이었다 분명히. 그죠? 그 다음에 78번. What does Miss 그 다음에 컨트롤 C께서 mention 언급한 거 table she ordered 주문한 테이블에 대해서. 배송 중에 망가졌다. 설치하는데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그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서가 포함이 안 돼 있다. 잘못된 지도로 갔다. 그게 아니라 그거였잖아. 왜 이렇게 짧아 테이블이? 왜 이렇게 숄트에 그 안에 의자가 3도 들어가겠다. 짜증나게 진짜. 뭐 이러면서 막 얘기했거든. dimension이라는 단어 얘기하면서 She was misinformed about its size. 크기에 대해서 잘못 안내를 받은 것이 필시 정답일 겁니다. 그리고 79번 What will Mr. Rawlings most likely talk about with Mr. Mobile? 모바일 씨하고 롤링 씨가 뭔 얘기를 할 것인가? 롤링 씨가 누군지 기억나는지 난 기억이 나지. 이메일에서 맨 마지막에 하단의 결론 부분에 두 번째 문단 끝쪽으로 내려가면서 롤링이라고 하는 자기 동료라고 얘기하면서 걔가 동의했어요. 귀하한테 전화를 할 거야. 오늘 오후에 전화해가지고 테이블 이거 이거 짤짤한 테이블 이거 짤똥한 거 이거 다시 픽업하라 그럴 거고 larger one으로 보내달라 그럴 거야. 걔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A, B, C, D 보기 중에서 그 아까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테이블스가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랬더라. S가 안 붙은 걸 이용해서 수량 개수가 1로 써져 있는 주문 개수가 1로 써져 있는 걸 표에서 연결했을 때 X110이었거든. 그거를 더 큰 걸로 완전 쇼타 내에서 기럭지 좀 기내로 바꾸겠다라는 느낌으로 B가 정답이 됩니다. 80번. 이메일에서 dimensions. 너무 짧아 이게 말이 돼. 여기서 dimensions는 그러니까 요소 요인도 아니고 측면도 아니고 방향 안내도 아니고 sizes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두 지문 연계형으로 가는 게 그 코드명만 봤었으면 되는 거죠. 요렇게 정답 나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문은 참
이렇게 표가 나오면 표에서 이렇게 따오고 하면 되는데 강문단의 첫 줄과 끝 줄을 잘 읽고 서론과 결론은 누가 먼저 압축력 있게 읽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정답은 빨리 풀릴 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독이 안 되면 정확히 잘 읽어봤자 뭘 하겠어. 우리가 다 찍어야 되니까. 그죠? 오늘 배우신 내용 정리 잘 하시고 어차피 독해는 보기 교체가 되게 심하잖아. 그 보기 교체되는 걸 확실하게 정리하게끔 어휘 훈련을 자꾸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강 때는 우리가 또 삼중 지문도 좀 다뤄보고 그러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중 지문서부터 너무 한 방에 급하게 생각하시면 독해는 바로 효과가 보이는 파트가 아닙니다. 꼼꼼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해설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